부드러운 카리스마,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앞세워 국민의 마음을 얻어 장미 대선의 주역이 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거제도 소년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 역정을 만나보자.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 그럴문, 있을제, 호랑이인. 문무를 겸비한 호랑이, 즉 장군을 뜻하는 이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실향민의 아들이다. 그의 부모님은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함경남도 흥남의 문씨 집성촌 소란마을을 떠나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거제도로 오게 된다. 그의 부친은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해 피난 당시 가진 것 없이 생면부지의 땅으로 왔고, 예상과는 다르게 남은 생을 남한에서 보내야 했다. 연고도 지인도 없는 타향의 삶은 가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난도 아팠지만 분단과 전쟁 때문에 아버지가 당신의 삶을 잃은 것이 늘 가슴 아팠다. 어린 그에게 가난은 엄혹한 현실 그 자체였다.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미국이 구호물자로 보내온 옥수수가루나 전지분유를 배급받으러 긴 줄의 끝에 서야 했고, 월사금을 내지 못해 같은 처지의 그부들과 함께 담임교사에 의해 집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가난을 통해 서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그는 가난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시켜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어린 시절 가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가난이 내게 준 선물이다. 돈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지금의 내 가치관은 오히려 가난 때문에 내 속에 자리 잡은 것이다. 아마도 가난을 버티게 한 나의 자존심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가치관은 살아오는 동안 큰 도움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가난의 그늘은 그를 따라다녔고, 그런 그를 구원해준 것은 바로 책이었다. 부친은 장사를 떠났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왔는데 밥값을 아꼈다가 책을 사다 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을 2번, 3번 되풀이해 읽었다. 점차 학교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책 읽기를 좋아하던 습성은 아버지 덕이 컸다. 학업의 두각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국내 최고의 명문학교였던 경남중고에 입학하게 된다. 문과에선 문재인이 최고라 불릴 정도로 수재 중의 수재였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모여 살던 초등학교와는 달리 부유층 자제들이 많이 다니던 경남중학교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어나 처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주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깨닫게 된다. 이때 심한 방황을 하며 고등학교 정학을 4차례나 당했고 서울대 입시에도 실패하고 만다. 명문학원으로 유명한 종로학원에 수석 입학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 학원비를 면제받고 재수를 준비, 그리고 경희대 법대에 수석 입학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삶은 경희대 입학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유신 반대 시위를 위해 총학생회 집회를 주도하다 서대문 구치소에 구속되고 학교에서도 제적됐다. 출소 후 사실상 강제 징집되며 바로 육군에 입대.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특전사로 차출되고 2차례에 걸쳐 최우수 표창도 받게 된다. 군대 생활 경험은 제대 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됐다. 생전 처음 겪는 일들을 막상 해보니 해낼 수 있다는 경험은 어떤 난관을 앞에 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부딪혀 가야 할 때 훨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하지만 복무 후 구속 전력으로 복학이 안 됐고 취직도 여의치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시절,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아버지의 별세로 가장이 된 그는 사법고시 도전을 결심. 절에 들어가 고시 준비에 매진했다. 사법고시 준비 1년 만에 1차에 합격, 이듬해 2차에도 합격하게 되는데 그 소식은 의외의 장소에서 듣게 된다. 바로 유치장 안이었다. 1980년 서울의 봄 시위에 나섰다가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또 체포돼 구속됐던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사법고시 최종 합격 소식은 삶의 극적인 순간으로 손꼽곤 한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갔고 7년 동안 연애한 김정숙 여사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시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탄했던 시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하면서 인생 2막을 맞이한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며 판사를 지향했으나 학창시절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 임용에서 탈락했다. 그 후 변호사 길을 선택하며 부산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노무현이란 한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 그의 자서전에도 나오는 운명의 시작이었다. 이 만남의 시작으로 두 사람은 평생의 동지로 함께하게 된다. 먼저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노동인권사건 변호를 주로 맡으며 85년에 부산 민주시민협의회를 창립, 87년에는 6월 항쟁의 주역이 된 부산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상임집행위원을 맡았다. 처음부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려고 작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은 피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에 공감하면서 열심히 변론했다. 그는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한 6월 항쟁의 기억을 살아온 동안 가장 보람찬 일이었다고 자서전 운명을 통해 회고했다. 그렇게 변호사의 길을 묵묵히 가던 도중 변호사 노무현이 대통령 노무현이 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던 그에게 청와대 생활은 쉽지 않았고 이때 경무와 스트레스로 치아가 10개나 빠졌다고 전해진다. 청와대 생활은 힘들고 고달팠다. 업무 자체도 벅찬데다 매일 언론 보도에 신경 쓰고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종일 기자들 전화 받고 응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내 한기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결국 2004년 2월 민정수석직을 사퇴하며 아내와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트레킹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소식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곧장 달려와 변호를 맡게 된다. 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그는 다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비서실장을 맡으며 노 전 대통령 퇴임까지 함께하게 된다. 그 후 청와대를 떠나 경남 양산에 머물게 된 문재인 대통령. 그는 정치권에서 발을 빼며 변호사로서 남은 생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또다시 변호인 겸 대변인으로 방어에 나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고 이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 속에서 야권 대통합 과정에 뛰어들며 정치에 다시 발을 내딛게 된다.
운명 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온 것 같다.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도 마치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대통령은 유서에서 운명이다라고 했다. 내 삶도 그런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의 책무, 그가 남기고 간 숙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노무현 시대를 넘어선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가 바라던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민과 함께 시작된다.